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이던 2016년 6월 한 종교단체 강연에서 이슬람교도를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 해가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교도 숫자가 늘어나면 중대 범죄가 일상화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한 지역에 이슬람 인구가 한 5% 정도 넘어나면 살인, 폭력, 테러 이런 게 일상화되고 성폭력이 37.8배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거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는 등 각종 혐오 논란까지 겹쳐 인권단체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인 김모 씨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직전인 2000년 1월 공항 부지 인근 잡종지를 2,000평 사들였다며 위치까지 공개했습니다. 매입 당시 13억 8천여만 원이었던 땅값은 6년 뒤 39억 2천여만 원이 돼 약 3배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 정서에 너무나 반하는 상황이라면은 뭐 중도 하차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또 비난을 정부에 돌리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격이 아닌가. 국회의원 갑질 문제로 좀 넘어가서 이해훈 의원 보좌관을 하셨어요?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보좌관을 얼마나 하셨어요?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때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 총선 전에 한 6개월, 총선 이후에 한 6개월, 이 정도 제가 보좌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18대입니까? 18대입니다. 18대에 그러면 이해훈 의원이 그때 그러면 초선, 재선? 그러니까 초선에서 재선으로 넘어가는. 비례대표에서? 아니죠. 서초였죠, 서초. 아, 서초. 서초에서 3선했잖아요. 3선을 했으니까. 네, 초선 6개월, 그다음에 재선 6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이해훈 의원. 일 욕심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뭐 기획, 재정, 예산 이런 분야에는 금융 이런 쪽에는 아주 탁월한 실력을 네.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신 분이죠. 예. 그래서 기재위를 당시에도 했었는데 거기도 일 욕심도 많았고 솔직히 최고의 전문가는 이제 이해훈 의원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과 나왔고 그동안 했던 상임위가 국토위, 외교통상위 이런 것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보좌하니까 지휘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밤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본인 눈에는 잘 안 들어올 수 있겠죠. 수준 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꾸지람도 많이 받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저희들은 이제 국회의원의 갑질 문제하고 보좌진의 업무 역량과 이 부조화가 생길 때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른 토론에서는 갑질 저거 문제가 많다라고 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균형감 있게 이 문제를 좀 바라보기 위해서 자, 그런 이제 이해훈 의원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 못하는 사람 보면 참지 못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답답해하고 참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순간적으로 팍. 그렇죠. 근데 혹시 장 소장도 그 당시 보좌관으로서 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 느끼는 표현이나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적은 없어요. 일을 잘하셨구나. 일을 잘했다라기보다 처음에 만난 게 2007년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 제가 공보팀장이었고 거기 대변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월급을 받는 그런 국회 회관 보좌관이 아니라 저도 공보팀장인데 내가 대변인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대변인님 여기 가서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대변인 성명 논평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던 입장이었으니까 저를 만만하게 못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인간 모멸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훈 의원하고 의원 시절에 둘이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고향이 좌우 같아요. 마산 출신, 네. 마산 제일여고 네. 나왔는데 네. 우리 누님 중에 한 분도 제일여고 출신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치평론할 때 보니까 정말로 스마트 버전이고 아주 해박하기도 하고 실제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해요. 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번에 이제 갑질이라는 게 벌어졌지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격의 문제인 것 같고 또 밑에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저러한 이제 발언이 공개됐을 때 그 이후에
또 이혜훈하고 연락을 해봤어요. 예. 통화를 했어요. 아, 이번에. 예. 자주 통화를 하는데 본인도 그거를 방송에서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기억은 안 나고 네.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네. 나도 내가 들어도 정말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진짜로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지금 진심으로 그 잘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를 찾아갔어라도 네.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전화를 몇 번 했고 문자를 남겼는데 예. 당사자가 일절 뭐 응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막 격해지면은 약간 말을 좀 상당히 그러니까 저런 말은 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이고 너를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말.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예. 저거는 이제 저희가 청소년 때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죠. 막 말 안 듣고 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너 진짜 막 말 안 들어. 야! 막 이제 이런 거는 너 죽을래? 뭐 네. 이렇게. 엄마한테 들은 거잖아요. 막 공부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밖에 나가 놀고 들어오면 막 너 죽을래? 막 이제 그런 걸 똑같은 건데 이거는 참 한 청년 정치 지망생이 꿈을 안고 회관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저런 얘기 하는 것은 전 대단히 잘못됐죠. 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본인도 그렇게 반성을 하고 계시고 저런 얘기들이 앞으로 또 보도가 몇 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나온다고 지금 예고편을 뭐 계속 날리고 있더라고. 특히 보수 언론에서 낙마시켜야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특수본을 만들었대요. 특수본, 합수본. 네. 그래가지고 보좌진들, 이혜훈 의원 보좌진들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 합동수사본부에서 예. 너는 A 보좌관 찾아가, 너는 B 보좌관 찾아가, 너는 C 인턴 찾아가 해가지고 그들 만나가지고 다 뭐 인터뷰도 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듣고 지금 그렇게 수집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걸 이제 다 폭로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혜훈 의원이 지금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걸 것 느끼시고 같아요. 박지원 지금 뭐 대표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심은 확실히 느껴졌습니까? 그 이혜훈 의원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느꼈지만 그렇게 마음이 모질거나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럼 본인도 막 침울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또, 순간적으로 내가 화를 못 참지 못했구나, 막 이러고. 저희가 있을 때 인턴한테도 몇 번 이렇게 좀 험하게 대하셨을 때,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은 몇 시간 있다가 저한테 내가 조금 인턴한테 심하게 했다. 장 부장이 좀 다독여줘라. 위로해줘라. 자기 마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좀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도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저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혜훈 의원을 좀 오랫동안 지역이나 회관에서 모셨던 이제 후배들이 있어요. 그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좀 안타깝다고 본인들도 많이 혼나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모멸감 주면서 혼내기도 하지만 대단히 인간적이에요. 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저런 건이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오히려 않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나올 것처럼 예고탄이 나왔지만 예고편이 저거 이상 어떻게 센 게 나와요? 너 죽여버릴 거야. 너는 한 자릿수야. 막 이런 거 이상 더 세게 나오면은 솔직히 이거는 인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저거보다 육성으로 세게 나올 거는 제가 봐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제 경험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혜훈 의원하고 제가 취재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혜훈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보도하는 건 좀 곤란하겠다고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정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불리하게 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면 좋겠다고. 본인은 그로부터 엄청나게 좀 억압과 좀 이렇게 약간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느끼는 바가 있었고 그래서 뭐 비판을 하지 말자라는 쪽은 전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도 균형감 있게 봐야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부족하다 또는 함량 미달인 보좌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실제로 실무 역량은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엄청나게 이렇게 질타를 받는 직원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존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정무직 선출직이지만 어쨌든 국민들한테 뭔가 계속 성과를 내서 알려드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7명의 이제 정식 보좌진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걸 존중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정리를 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죠. 근데 네. 진짜 나쁜 의원들은 있어요. 막 보좌진을 혼내잖아요. 근데 이제 차분하게 혼냅니다. 좀 뭐 그러면 안 되고 어쩌고 그러고 다음날 나오지 말라 그래. 네. 그런 의원이 제일 나쁘고 이혜훈 의원은 그런 적은 없어요. 막 연락 깨요. 예, 예. 깨는데 뭐 이렇게 쟤 잘라버려요. 막 쟤 못 나오게 하세요. 이런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진해 나갔던 거고 이 좀 보좌진들 능력 부분에 있어서 후배들은 경험이 좀 덜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후배 인턴이나 뭐 비서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정규직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네. 내가 채용이 됐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면직을 시킬 때 뭐 근거나 조건 없이 면직을 지금은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서 한 달 정도 뭐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좀 여유를 갖고 업무를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국회 규정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아, 국회에서도 바로 자르지 못하고 한 달 정도 그렇죠. 이제 예고만 하면은 네. 언제라도 이제 해촉이라고 해야 됩니까? 면직이라고 해야 해고 면직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런 것은 좀 약간 다른 쪽이다, 그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예. 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일 텐데 뭐 여기도 이제 갑질 논란 나오고 오늘은 국민의힘 발로 여러 개가 나온 거 보면 뭐 부동산 투기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장철민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남준 대변인 등 얘기를 보면 청문회까지는 본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해보죠.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청문회 날짜가 정확하게 나온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뭐가 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훈 의원이 전 의원이 후보자가 국힘에 대해 잘 아는 만큼 국힘에 있는 사람도 후보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전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서로 그러면 파국적인 거니까 그럼 안 건들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주진우 의원처럼 그때 당시 난 국회의원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분명히 들고 나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의혹은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문회까지 간다? 뭐 좀 여당 내부는 청문회까지는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처음에는 그 실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결국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에 대한 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아주 기본 원칙적인 입장. 예. 그런데 이제 과거의 이해훈이 지금 이제 현재 이해훈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과연 국민의 감정선 특히 좀 이제 어떤 임계점 같은 게 네, 있다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선. 아하. 뭐 다른 법적 이런 문제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감정선을 과연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 부분도 결국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예를 들어 엊그제 그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상대방과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그 받아들이는 게 있느냐 등등이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평가 잣대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영에 상관없이 인사들이 있으면 뭐 등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생각을 밝힌 바가 있고 대통령의 생각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년의 인사들이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인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치 천재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큰 판을 흔드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보자면 앞으로도 이 기조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또 정치판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는 사실은 그 리스크가 그만큼 큰 패였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도 건너보지 않은 강을 건너겠다고 현재 그래서 척발을- 대통령이 도전이다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음흠. 안전마진으로 했으면 누구나 다 하죠.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해서 통합의 의지 예. 내지는 본인도 만약에 이혜훈 후보가 낙마를 하면 스크래치가 납니다. 예. 네, 그 부담을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다만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그냥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보내지 않았고 이제 펜은 플랜 A와 플랜 B가 있는데 좀 취재를 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재위 청문회거든요. 예. 기획상처 장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한나라당 계열 과거에 과거에, 이혜훈 의원하고 함께했던 예.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 동료를 자기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그 전신으로부터 보자면 이혜훈 후보자는 그 정당으로부터 5번의 공천을 받았던 인물이고 그렇죠. 그중에 3번이 당선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투기니 뭐 저기 상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시점쯤이면 그쪽 진영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에서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미래에 있는 걸 질문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떨어뜨린 건 좋은데 저는 누가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얼굴에 침 한 바가지 뱉고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천할 때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다. 이거 영종도 투기한 거 2000년이거든요. 예. 이혜훈은 17대 2004년에 처음 당선돼요. 자, 공천했을 때 아무도 검증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때는 몰랐던 것이냐 그럼. 예. 그리고 17대 못했으면 18대 바로 이듬해 2008년에 또 당선되거든요. 예. 그때 또 넘어가요. 어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 자체가 당협위원장들 공천 신청하잖아요. 무조건 재산 소리 내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이거 한번 확인 더 하고 왔어요. 예. 혹시 공천할 때 어허. 소리 내시니까 100% 내요. 예, 그거 왜냐면 재산하고 학력이 만약에 그 허위 사실이잖아요. 이게 선거에 중대한 허위 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혜원 의원의 이 재산 쌓는 문제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그러면 5번 한나라당 계열에서 5번 입문한 이후에 공천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소속일 때는 뭐 성동구에 상가를 샀건 영종도에 땅을 샀건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한다 그러니까 야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될 어떤 내용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전에 이제 재산 신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수요일까지 광역 단체장들에 대한 기본 검증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고 있어요. 당연히 재산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다 내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건 항상 똑같아요. 양 당이 그 부분에 대한 건 객관적으로 떼서 낼 수 있는 건 다 내야 됩니다. 누락하면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면 이제 다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당연히 법적으로도 뭐 당선된 다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표현 하셨는데 자기들 얼굴에 침 한 바가지 아마 뱉고 해야 되는 거고 하나 그 대통령의 진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당신을 죽이려고 덤빈 사람들이잖아요. 예. 사실상 그런 사람들과도 과연 그 품을 수 있느냐 당원들도 불만이 내부적으로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까지를 끌어안으면서 어떤 국가의 중책을 같이 한다. 그건 어마어마한 결심이 아니면 어려운 얘기죠. 이 윤석열 때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전 때 보수 정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이미 그 답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결심 아니면 못한다. 그 정도로 거기에 그 배경 이면에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신이 엄청나게 흑화됐고 악마화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피해자인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오색 빛깔 무지개 얘기가 이제 그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란색 당에서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죠. 그런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뭐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 색깔들이 잘 조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조합이 되어서 잡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중심으로 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게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